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보안의 거인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12월 2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인데요. 이걸 뜯어보면 볼수록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숫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발표 직후에 주가는 오히려 잠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뭔지, 시장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당신이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발표된 실적 헤드라인부터 보죠.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총 매출이 12억 3,40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늘어난 거고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2억 1천만 달러도 가볍게 뛰어넘었죠. 조정 주당 순이익 EPS도 0.96달러로 예상치였던 0.94달러를 넘었고요. 맞아요. 매출,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신호예요. 기업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구독 기반으로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볼 때는 사실 월가에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지표가 따로 있어요. 바로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잠깐만요. 보통 실적 발표하면 다들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부터 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은 그게 아니라 ARR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일반적인 매출 숫자보다 이 반복 매출이라는 게 훨씬 더 주요한 잣대가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일반 매출은 식당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와서 밥을 사 먹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ARR은 이 손님들이 월정액을 내고 매달 꾸준히 찾아오기로 약속한 것과 같아요. 아하.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거의 확실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독료 수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기업 입장에선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ARR이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하.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일회성 대박보다 꾸준한 단골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 실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다는 그 ARR 수치는 어땠나요? 바로 그게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이에요. 총 ARR이 49억 2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23% 성장했는데 이건 성장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근데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이번 분기에만 순수하게 새로 추가된 신규 ARR입니다. 네, 저도 그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번 분기에 새로 추가된 신규 ARR이 2억 6,500만 달러라고요? 잠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나 늘어난 거라고요? 73%요? 네, 73%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거의 폭발 수준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포탈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 73%라는 숫자가 바로 조지 커츠 CEO가 회사 역사상 최고의 분기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예요. 이건 기존 고객을 잘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엄청난 속도로 따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한동안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걸 이 숫자 하나로 완전히 잠재워버린 거죠. 와, 73%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그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은 뭐였을까요? 경영진의 발언을 좀 뜯어보면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플랫폼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바이러스 백신 따로, 방화벽 따로 이런 식으로 보안 제품을 각각 구매했다면 이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팔콘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기능, 즉 모듈을 추가해서 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아,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쓰는 것처럼요. 일단 아이폰을 사면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앱을 계속 내려받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팔콘 플랫폼에 한번 들어오면 다른 보안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게 되는 락인 효과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 락인 효과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실적을 보면 6개 이상의 모듈을 사용하는 고객 비중이 전체의 49%에 달하고 7개 이상 쓰는 고객도 34%, 심지어 8개 이상 쓰는 고객도 24%나 돼요. 이야... 이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단순한 보안 솔루션 회사를 넘어서 사이버 보안 업계의 운영체제,
OS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죠. 팔콤플렉스라는 새로운 구독 모델도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어요. 고객들이 예산에 맞춰 유연하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던데 이게 또 대박을 쳤나 보네요. 네, 그야말로 초대박이에요. 이 팔콘 플렉스 모델을 통한 ARR 총합이 13억 5천만 달러를 넘었는데 이게 작년 대비 200% 이상 성장한 수치예요. 200%요? 네.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면서 오히려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거죠. 여기에 최근 AI 트렌드도 큰 도움이 됐어요. CFO가 직접 AI가 주도하는 수요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기업들이 앞다투어 AI를 도입하면서 데이터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그 수혜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톡톡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숫자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네요. 신규 계약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기존 고객들은 돈을 더 쓰고 있고요. 플랫폼 전략도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렇게 완벽한 실적을 냈는데 왜 주가는 12월 2일 발표 직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잠깐이나마 2.1%나 떨어졌던 걸까요? 시장은 뭘 걱정했던 걸까요?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높아도 너무 높은 기대치, 즉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실적 발표 전에 이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는 2024년 8월 저점 대비 130% 넘게 폭등한 상태였어요. 와, 130%요? 그럼 이미 엄청난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향후 12개월 예상 잉여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7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어요. 이건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들 평균인 29배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 즉, 시장은 그냥 아주 좋은 실적을 원한 게 아니라 모두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오른 실적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할 것을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역대급으로 잘한 실적을 내도 그럴 줄 알았어 정도의 반응이었다는 거군요.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건데 이게 앞으로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이 주식의 유일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 두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죠. 아, 그랬죠. 주가가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으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일단 이익을 확정하고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12월 3일 본장에서의 움직임이었어요. 맞아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했는데 다음 날 정규 시장이 열리니까 결국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이성을 되찾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갔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건 단순한 좋은 실적이 아니라 성장에 다시 가속화된다는 신호탄이다 라고 판단하고 매수에 나선 거죠. 결국 그 폭발적인 신규 ARR 73% 성장의 진짜 의미를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이겼다는 증거군요. 월가의 큰 손들, 그러니까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반응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실적 발표 후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소식이 쏟아졌잖아요. 네, 월가는 정확히 그 포인트를 본 거예요. 니덤, BMO 캐피털 마켓,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같은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렸어요. 예를 들어 니덤은 목표가를 535달러에서 575달러로, BMO는 500달러에서 555달러로 상향 조정했죠. 와, 약 40명에 달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도 554달러 수준이에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 아니라 성장의 재가속화라는 펀더멘털에 모두가 찬사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우리끼리의 희망 회로가 아니라 회사 스스로도 미래를 엄청나게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분기랑 내년 전체에 대한 전망치, 즉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죠. 맞아요. 그게 월가가 더 열광한 이유예요. 회사는 다음 4분기 조정 EPS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1.09에서 1.11달러로 제시했고요. 더 중요한 건 2026 회계연도 하반기 신규 ARR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올려잡았다는 거예요. 40에서 50으로요? 네. 심지어 내후년인 2027년에도 20%가 넘는 신규 ARR 성장을 자신했어요. 이건 경영진이 우리의 성장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시장에 선포한 거나 다름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로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 가속화는 진짜다 이거겠네요. 다른 모든 숫자를 잇더라도 신규 ARR 73% 성장은 꼭 기억해야 하고요. 정확해요. 그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수익성도 잡았다는 거예요. 고성장 기업은 돈을 못 번다는 편견이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번 분기에만 2억 9,600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 FCF를 만들어냈어요. 잉여 현금 흐름, 즉 FCF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순이익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순이익은 회계상의 이익이라 실제 현금 흐름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설비 투자 같은 필수 비용을 다 빼고 정말로 회사 금고에 자유롭게 쌓인 현금을 의미해요. 아, 진짜 남는 돈? 그렇죠. 이번 분기에 매출의 24%가 고스란히 현금으로 남았다는 뜻인데 이건 정말 돈 버는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다만 GAP라는 일반 회계 기준으로는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보상 비용 같은 것 때문에 3,400만 달러 순손실로 기록됐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성장도 하는데 현금도 아주 잘 벌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했다는 점 아닐까요? 2024년 7월에 전 세계적으로 큰 서비스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 이번 실적을 보니 완벽하게 극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세 번째 핵심, 위기 극복 능력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번 분기에도 그 장애 처리 관련 비용이 2,600만 달러나 발생했지만 이 정도의 기록적인 실적을 냈다는 건 비즈니스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오히려 고객 이탈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면서 위기 관리 능력을 시장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역시 밸류에이션이겠네요. 여전히 경계해야 할 유일한 대상. 네, 그게 마지막이자 유일한 경계 대상이에요.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다. 시장이 이 기업의 뛰어난 성장성과 수익성을 인정하는 만큼 주가는 항상 프리미엄 구간에 있어요. 이건 앞으로도 시장의 높은 기대를 계속해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종합해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모두의 높은 기대를 가뿐히 뛰어넘는 환상적인 실적을 보여줬고 높은 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시장은 강력한 펀더멘털과 성장 가속화에 손을 들어줬네요. 맞아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 시장을 이끌어갈 리더라는 걸 이번 실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이 기업을 보면서 계속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만큼 해커들 역시 AI로 무장해서 더 똑똑하고 정교한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플랫폼은 이 끝없는 창과 방패의 경쟁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공격도 진화할 테니까요. 그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늘 분석이 당신의 투자의 깊이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